빵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관련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련주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장 마감쯤 3시 거의 후반대쯤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시각처가 비임상을 이제 사전 검토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중 관련주들이 약간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대표적인 관련주로 SK케미칼, 또 SK 디스커버리, 그리고 캐몬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 수혜주는 결국은 SK 바이오 사이언스겠죠. 내용을 보시면 SK 바이오 사이언스에게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국내에서 제조가 되게 된다면 실제 수혜주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겠고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IPO가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 지분 97%를 갖고 있는 SK케미칼이나 또는 SK케미칼의 지주사인 SK디스커버리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은 상태겠고요. SK디스커버리보다는 그래도 SK케미칼이 직접적인 지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차트가 이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오늘의 이 뉴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K케미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이 신속 승인을 하는 90일 안에 이제 신속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면은 올 연말이면 실제로 생산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 수혜주인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가치가 증가되면서 같이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렇게 대형주가 아닌 겁니다. 바로 캐몬이지 않나 싶네요. 캐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을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코로나 백신의 비임상 수탁을 맡았던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 구간이겠고요. 이 구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 최근에 한번 슈팅이 나고 다시 빠졌는데요. 오늘 뉴스로 인해서 장중에 분봉으로 봤을 때 장중에 이런 급등을 보여준 다음 급속히 슈팅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이 당사가 주력하는 것이 비임상 CRO이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고 그냥 이 문구만 나왔거든요. 시객처가 이제 비임상 시험을 사전 검토 시작한다라는 이 애매한 애매한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임상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건가? 비임상을 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급등이 나왔으나 실제로 뉴스가 정확하게 보시면 임상 전에 하는 비임상 시험 자료를 사전 검토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비임상의 경우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 그것에 대한 시험 자료를 검토한 다음 임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겠죠. 따라서 비임상의 주력인 당사 이 캐몬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좀 약간 불확실해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를 좀 가질 수 있는 부분, 또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건 세력주라고 하잖아요. 작전주인데 이 작전주가 그래도 아직까지 한 번의 슈팅이 뭐 또 최소한 탈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희망을 본다면 이 캐몬의 사업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현재는 비임상만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임상 CRO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비임상이 주력인 업체였지만 비임상 CRO가 주력인 업체였지만 올해는 임상 CRO를 한다라는 내용이겠고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비임상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임상이 남았는데 그럼 임상을 맞는 업체에 관련주로서 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어떤 뭐랄까요? 그 기대감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그나마 기대감이 남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내 임상, 비임상, 임상, CRO 업체들은 대략 상장사 중에서는 바이오톡스텍, 캐몬, 노터스, 그리고 드림 CIS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인데 사실 이런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바이오톡스텍을 먼저 볼까요? 바이오톡스텍은 아시다시피 이건 셀트리온 계열이고요. 차트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노터스도 대웅 CRO를 하던 업체인데 꺾였죠. 그리고 드림 CIS 요것도 상장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차트가 꺾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차트가 살아있는 녀석인 캐몬에서도 또 그나마 캐몬이 아스트라제네카랑 엮여있는 만큼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떤 차트적인 훼손이 일어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종목도 결국은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주라는 것은 실제로 수혜가 아니라는 거죠. 또는 그것에 대한 수혜가 좀 과장돼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라기 하기보다는 수혜주라고 보죠. 그렇다면 얘는 캐몬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라고 불리는데 테마주니까 결국은 대응이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차트를 보셔야 되겠고요. 차트 구간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시면 5일선, 21선, 61선이 모여있는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했고, 오늘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는가 라고 했었는데 이 재료 자체가 좀 어그러지면서 빠졌다라는 부분, 따라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요 라인만 안 깨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라인이죠. 이 라인이 최근 3일간 지켜줬던 저점 라인이고요. 이 라인을 자세하게 분봉으로 보신다면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땐 요 구간이겠네요. 대략 3,100원 좀 더 낮게 본다면 뭐 3,050원을 살짝 깼을 수도 있으니까 뭐 3,000원대 요 라인까지가 좀 기술적으로 깨지면은 손절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료가 굉장히 좋은데 아쉽게도 이 재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유수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게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주들이 정말 이 재료가 정말 좋아서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트가 깨지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부분에서 이런 종목이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아버리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아버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 보시면 요 라인이 손절 라인일 것 같아서 잡았는데 여기 살짝 깼다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테마주를 내가 탔고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면은 라인은 길게 잡아주시는 게,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뭐 넓게 잡는 게, 그래서 저는 3,000원대로 보고 있고, 대신에 이런 종목에 비중이 크게 들어가시면은 결국 손절을 한번 할 때마다 계좌가 팍팍 까이기 때문에 비중을 세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현재 비중이 크게 들어가셨다면 내일 약간의 반등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뭐 아니면 오히려 뭐 빠지든지 여러분들의 비중을 좀 줄이셔야지만 좀 더 마음 편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막판에 아주 뭐랄까요, 아주 만약에 이게 애매하게만 말해줬으면 차라리 애매하게 말해줬으면 원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뚫고 가는 자리인데 좀 아쉬운 종목이었는데, 이 캐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사실 우리가 테마주, 급등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한번 제대로 시세가 터지면 이런 큰 상승을 한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도
기대값이 높은 만큼 손절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TV 빵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